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현재보다 1년 후에, 1년 후에 집값을 묻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조사 결과 40세 미만의 청년층의 지수가 13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20, 30대 청년층은 향후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수년 동안 집값이 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내 집 마련과 또 패닉 바잉에 빠졌던 젊은 층이 향후에도 주택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트렌드 잘 파악하시고 우리도 투자 계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저희 오늘 두 지역 갈 텐데 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용산 안에서 오늘 머무릅니다. 용문동에서 원룸 다세대 만나보시고 청파동 3가에서 다세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용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 저희 용산구 용문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용산 갈게요. 원룸 다세대고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하는 효창 공원암역 이용하시는데 걸어서 4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시세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용산 얘기 이분과 함께합니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용산권에 대해서 소액으로 가격이 아직 살짝 덜 오른 그런 지역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지역이 용문동입니다. 용산에 있는 용용자 그리고 문. 용산에 들어서는 문, 용의 입구를 용문동이라고 하는 그 용의 입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역은 그 효창공원 안역 더블 역세권이죠. 6호선 경의 중앙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한 40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여기 4분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직선거리. 지하철 출구에서 직선거리가 지금 그 1차 역세권을 350m를 기점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물건 이 350m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부분은 원룸 방이 하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요즘 원룸이 안 나오는데 원룸을 방송하는구나 해서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다. 아주 오래된 부분은 아니고 현재 한 7년 정도 돼 있는 구축 원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이 한 9평형 기준으로 한 3.6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되겠죠. 한 5평 반에서 7평 정도가 되는데 매매 가격이 2억 5천에서 2억 후반대 정도 형성이 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투자금 상당히 좀 매력이 있죠. 최저 금액이 1억 3천대에서 조금 큰 면적은 한 1억 5천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용산 투자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주택 가격이 3년 반 정도 오르고 작년 하반기부터 오른 곡선이 조금 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실제 주택 가격이 상당히 좀 빠르게 문정부에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이 좀 나왔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사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 있죠. 부동산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무려 전국의 공급 가구 수가 83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상당히 큰 가구 수를 제한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에 공급할 가구 수가
33만 가구인가 뭐 32만 5천 가구인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정도 가구 수라고 하게 되면은요. 일기 신도시, 우리가 말하는 분당 신도시가 아파트와 뭐 주택 뭐 이런 부분에서 대략 10만 가구 정도가 형성이 되는 신도시 3개 정도를 공급을 하는 양이 서울에 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전국에 83만 가구 공급 대책을 세웠는데 그 양이 상당히 좀 많다.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공급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해놓고, 실제 이사 대책이 발표 나고 나서 며칠 지난 과정에 언론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 왜? 실제 그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부분인데 공급 대책이 그거보다 좀 많은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후에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진성에 있어서는 물음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음표라고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고,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좀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사 대책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 역세권 부분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1차 역세권을 250m로 봤어요. 250m 안에 용적률을 조금 더 주고 500m까지 2차 역세권이 되겠죠. 부분에 대해서 뭐 역세권 개발, 지하철이 1개 내지는 2개, 3개 정도 더블, 트리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조금 고밀도로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이 과거에 나와 있는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역세권 개발은 250m를 350m로 1차 역세권을 100m 좀 늘렸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어떤 그 운영자가 바뀌어도, 서울시 뭐 교통부의 운영자가 바뀌어도 역세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역세권은 그대로 있다. 부동산의 입지에 있어서 역세권은 그대로 있다라는 부분이죠. 역세권이 350m로 늘어났다. 즉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개발 호재는 앞으로 수요의 증가를 의미를 하겠죠. 어떤 수요가 들어갈 거냐, 직장이 들어올 거냐, 아파트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을 좀 따져보고,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를 보고 입지를 좋은 입지로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서 350m 안쪽에 있는 역세권의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호재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에도 인식을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용산권에 있어서 용문동이라는 부분은요, 지금 이 효창공원 압력으로 해서 한 500m 정도 선을 그리고 350m 선을 그렸을 때 지금 두 가지 박스로 좀 보여지면 되겠는데, 한쪽 박스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이 추진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지역은 그 박스 옆쪽 부분, 아직 가격 상승이 그 인근에 오른 쪽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그 지역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왜? 앞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국제업무지구하고 본 물건하고 거리가 재보니까 500m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북단에 있는 용문동권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하철과의 입지 한 300m 정도, 270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어 있고 국제업무지구의 위치가 한 500m 정도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용문동권은 북쪽으로는 숙명여대가 있고 서쪽으로는 마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여의도를 건너가면은 그 원효대를 건너가면 여의도가 있고 동쪽으로는 용산 여건들이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그 이 용문동 쪽에 있어서 용산 민족공원 관련돼 있는 개발 호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 캠프킹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발 호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보다 더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거리가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본물건이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빌딩이 올라갈 때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용문동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용산 그 전자상가 30년이 이제 되면서 이 지역에도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변화를 하고 있죠. 그 변화의 시초가 7성급 호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원효로 아래쪽으로는 현대차부지 개발에 대한 어떤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상당히 크죠. 과거 31조라는 큰 자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산이 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인데, 개발에 대한 안을 발표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 5월 6일 날 수도권 공급대책 강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7만 가구 발표됐다고 되어 있네요. 수도권에.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안에 8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안에 8천 가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8천 가구 공급할 부지가 이 지역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 제가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넣어야 될 거냐, 업무시설을 넣을 거냐, 상업시설을 넣을 거냐, 그런 계획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계획이 나오는 시간이 올해라고 보시면 돼요. 2021년. 올해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말 구역 지정하고 2023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가려고 하면 올해 역산했을 때 올해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 계획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그 인근의 개발 호재를 받아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 즉 타이밍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이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 올해 2021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 인근에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입지, 소액으로 투자해 놓는 부분이 용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고 좋은 물건을 어떻게 찾느냐, 좋은 지역을 찾느냐 하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 용산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 용산권에서 제가 앞에서 가격이 좀 덜 오른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역으로 내려가는 동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한남부터는 지정이 되고 업무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 자, 그런데 이 서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철길 넘어서는 가격이 조금 싸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작년 9월 7일 날 발표나고 나면서 이 서쪽 부분도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일가권은 가격대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상 올랐더라. 자, 그렇다면은 가격이 좀 덜 오른 지역은 어디냐?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데는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세권에서 찾아야 돼요. 역세권을 350m로 그림을 그리고 최소한 지하철역이 2개 이상 겹치는 지역을 찾아보니 용문동 효창공원 중심으로 나와는 부분이 있고 숙대입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남행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비교적 가격이 좀 덜 오른 지역이더라. 왜? 지금 서계동권이나 청파동 일가권이나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원효로 일가권, 원효로 이가권 뭐 이런 쪽에는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용문동권이나 청파동 상가권은 지하철 여기 2개 이상 겹치는 350m에 2개 이상 겹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이 싸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용문동권 원룸입니다. 자, 원룸인데 이 부분은 신축 원룸은 아니에요. 신축 원룸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년, 8년 정도 된 원룸인데 지분이 한 3.6평 정도 되고 실사용 면적이 5.5평 정도 되는 원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신축으로 최근에 짓는 물건이라고 하게 되면 지분이 3평 반 밑으로 내려가고 공간이 1.5룸으로 해서 한 7평 정도가 나옵니다. 3평 반 정도에서 이런 물건들은 가격대가 지금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대 정도 나오죠. 그리고 투자금이 1억 후반대 정도, 1억 5천에서 1억 한 8천대 정도 투자금 형성이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7, 8년 된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지분은 동일해요. 3.5평으로. 새로 나오는 1.5룸보다. 투자금도 1억 2천 정도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1억 3천으로 상당히 소액이다. 뭐 지분이 같고 투자금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신축 물건을 들어갈 이유는 없다. 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지분도 같고 입지가 좋다. 오늘 용문동 원룸 다세대 주택 이런 물건들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돌아보면은 과거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자금 사정상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물건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새로 지어놓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최소 1억 7, 8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용문동 원룸 소액으로서 1억 3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용산에서도 귀한 물건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은 용산 얘기 계속해서 이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용산 청파동으로 한번 갈게요. 청파동 3가구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이용하시는데 걸어서 4분 정도 걸리네요. 시세가 4억 4천에서 5억대. 지금부터 청파동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안에서 청파동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그 앞에서는 원룸을 소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지금 시간에는 투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룸인데 얘는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신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호선 숙대 있고요. 1호선 남영역에서 약 한 5분 정도 되는 4분에서 5분 정도 되는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대가 4억 4, 5천 정도, 4억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주변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은 5억 조금 넘게까지 가격대가 좀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대 정도의 물건, 그리고 임대가 한 2억 5천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투자금 2억 초반대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왜 청파동 3가냐? 왜 청파동 3가냐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그
용산권 지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용산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은 가격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서쪽이 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 공공 재개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서계동권, 청파동 일가권의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자, 그리고 이 청파동 이가권은 이 숙명여대를 오르내리고 하는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불리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삼가권, 원효로 일가권 이 지역 역시 공공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용문동 일부와 원효로 이가권 역시 한 3, 4년 전부터 역세권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가장 많이 뜬 지역이 이 지역이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3가, 4가, 3가도 최근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좀 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나마 안 뜬 지역이 원효로 4가 쪽 부분, 3가 쪽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용문동. 요 세 개 포인트가 최근에 작년 9월 달부터 공공재개발 추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입지는 좋은데 공공재개발은 주민들이 이제 먼저 추진을 하는 건데 주민들 추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다른 데는 올랐는데 이 지역은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다는 부분에 있어서 소액으로 앞으로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왜? 이제 오늘 청파동이 삼가권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역 개발 지역과 거리상으로 보면은 한 90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민족공원과는 한 450m 정도? 상당히 좀 가깝죠. 지금 이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 국제업무지구권하고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실 1.5km라고 봐야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 청파동 3가의 입지가 개발 호재로부터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앞으로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철도 지하화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 더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청파동 삼가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부분은 그나마 가격이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덜 올랐다는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움직여 있고, 철도 지하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철도 지하화 인근에 있다는 부분에 더 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은 용산 민족공원에 바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본 매물과 공원까지 한 450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까이 있다라는 분이 상당히 좀 매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남영역 그리고 숙대 입구역에서 350m 안을 그렸을 때 이 겹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입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파동 삼가권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이다. 4호선, 1호선을 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지하철역으로서 도보 한 4분권 거리 내에 있는데 350m 이내에 있는 향후 역세권 개발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평지라는 부분이에요. 용산에서 평지 찾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평지에 있고 바로 옆에 숙명여대가 있어서 임대 놓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역세권이다. 게다가 이거보다 더 큰 호재는 용산의 개발 호재를 민족공원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개발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투자에 매력이 있다. 투자금 얼마? 2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신축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파동 3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신축 주택으로 4억 중반에서 5억대 정도 하는데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투자금 2억 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청파동 3가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용산 얘기까지 청파동에서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용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용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많으시지요?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10초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시작됐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이영진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여러분 두 곳 가실 건데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 영등포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산동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강남권 옵니다.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그러면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영등포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당산동에서 얘기 나눌게요.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5호선 환승하는 신길역과는 걸어서 6분 거리, 시세가 2억 8,500에서 3억 500만 원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영등포에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든든한 호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들 떠올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천 포인트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인 영등포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소형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소형주택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인 영등포 뉴타운 사업과 또 정읍법길 지하화 산업, 파크원 등 다양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퇴근 후 여가 생활을 즐기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투자금이 많이 오른 영등포이지만 이곳은 여의도가 도보권에 있고 또 이곳은 또 초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천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등포여서 개발 재료가 이렇게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들었다 옮길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입지 여건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먼저 이곳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장인이 많은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의 맨하튼 금융 1번지인 여의도의 탄탄한 배후 수요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2030 도시플랜 발표에 따라서 여의도 영등포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됨에 따라 프리미엄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또 영등포 여의도 도심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재생 및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1, 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이 특히나 큰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한 당산역에서 약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영등포 뉴타운까지는 도보 한 3분에서 4분, 또 여의도까지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편의시설 한번 살펴보시면 타임스퀘어와 또 대형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게다가 대학병원과 영등포 먹자골목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은 녹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강공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문화, 주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대형 몰, 백화점, 마트까지 두루 갖추고 있지요. 공원 끼고 있죠. 대형 병원까지 있으니까 우리 이제 거주하면서 필요한 요소를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직장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집주 근접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지역. 많은 분들이 영등포 거주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영등포 하면 또 호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개발 계획들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주요 3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호재 또한 넘쳐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 바로 옆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2030 플랜의 3도심 중 한 축으로 정책적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특히나 노후화가 심했던 영등포인 만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동반 상승 효과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여의도에 오피스와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복합 상업시설인 파크원이 올해 4월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 창출 인구만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이 필요해서 영등포 지역의 소형 주택들은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여의도의 MBC가 떠난 부지도 현재 주상복합과 오피스 상업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넘치는 영등포 지역에 이를 받쳐주는 교통망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지하 도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어된다라고 하면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40분 거리가 10분으로 약 4분의 1 정도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지하화되고 나면 지상에는 공원으로 꾸며질 예정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공원으로 인해서 쾌적해지면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연남동 일대에 생긴 공원에 연트럴파크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신트럴파크로 떠올라 문화와 상업 전시 공간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2023년 개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까지 1구간을 먼저 개통 예정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단축이 되고 여의도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호재입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 차도도 철거 예정인데요. 고가가 철거되고 나면 교통 체증이 완화되고 주변 상권도 되살아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가 주목받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호재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제 몇몇 그 지역들이 이제 고가 철거되면서 지역의 색이 싹 바뀐 곳들이 있잖아요. 영등포도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영등포 하면 교통의 정말 중심지입니다. 더 좋은 교통이 들어오게 되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그 서부간선도로 이제 지하화되면서 재물복길 지하화되면서 그 위에 공원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공원 하나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얼마나 바뀌어가는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 호재 고스란히 받아가시면서 2030 플랜의 핵심 지역 영등포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직장인 수요도 많아질 것 같고 직장인들이 더 거주하기를 원하게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집이면 정말 좋겠죠. 저희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입지 확인하시는 거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은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인데 그러한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인지 또 내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자들의 그 높은 선호도에 맞는 집을 잘 찾아내십사. 요즘 젊은 층들은 복층형에 거주하기를 상당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게다가 신축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투자에 있어서 임대 놓으실 때 별 리스크 없이 잘 운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 있고 토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매매가 시세가 2억 9,500만 원에서 3억 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가격이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금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월세 투자금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매달 수익이 가능한 월세도 좋을 것 같고요. 갭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도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영진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저 이번에는 강남으로 갑니다. 논현동 얘기 전해드릴게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신다면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역세권입니다. 투룸 시세가요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강남권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운영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지역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하면서 논현동 얘기 시작을 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남구 논현동의 소형 주택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최고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투자 가치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 등 다양하고 굵직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 테헤란 밸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넘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지역 1순위, 또 살고 싶은 지역 1순위이기 때문에 주거 가능한 집이 부족한 지역에 입지해 있어 투자에 적합한 입지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강남의 모든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투자 가치 확실하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비되어 있는 그 구역마다 호재들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쫙 분포가 돼 있는 곳. 정말 직장인 수요 많아서 임대 놓기에 좋은 곳이에요. 강남 안에서도 논현동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 주변 인프라는 어떤지 기반 시설들, 입지 여건 보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네,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에서 4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로는 지하철 2호선인 강남역과 역삼역, 위로는 지하철 7호선인 논현역과 학동역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경부 고속도로도 진입이 용이한 입지 여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주역은 강남 차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특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래로는 테헤란밸리, 위로는 논현동 가구거리, 또 먹자골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요에 둘러싸인 지역이라 직주 근접을 원하는 1에서 2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한 곳이고 수요는 많고 또 공급은 적은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매도 시기를 언제 정한다고 하셔도 황금성 또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한번 살펴보시면 쇼핑몰인 코엑스와 백화점 등이 모두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쇼핑에서 취미까지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까지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입지 여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 장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백화점, 큰 병원 두루두루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강남에 거주하면 참 편한 점은 이제 지하철 노선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한 블럭만 지나면 다음 노선, 또 다음 노선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환승하지 않아도 조금만 걸어가면 다양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남 거주를 선호하실 텐데 뭐니 해도 좋은 건 직장인 수요가 참 많다는 거겠죠. 이 수요가 더 커질 만한, 더 늘어날 만한 호재들이 다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개발 계획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중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는데요. 마일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국제 업무와 관광, 전시, 컨벤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된 산업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지상과 지하 약 100만 평 부지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도로는 지하화되고 지상에는 대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노선, GTX C노선, 또 위례 신사선 등 5개의 광역 지역 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또 공공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영동대로와 삼성역 일대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관문이자 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상승 공간이 될 것이며 하루 교통 이용 고객만 약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화 산업은 고용 창출 인원만 약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은 약 5,600여 평 부지에 35층과 37층으로 구성된
총 2개 동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쇼핑몰과 업무, 호텔 등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칠성 부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칠성 물류센터 부지 개발은 그 규모만 서초 삼성타운의 약 2배 정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롯데 칠성 부지의 최고 높이를 약 25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 재정 비안을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사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일대가 대규모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비슷한 수준의 오피스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은 서초로 개발을 통해서 강남 도심에 집중됐던 핵심 상업 업무 기능이 서초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업무 지구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또 우량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겠습니다. 테헤란로가 시작되는 롯데칠성 부지에서부터 끝나는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 중간도 르네상스 호텔까지 정말 다양하게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직장인 수요가 더 많아질 테고요. 땅은 귀해서 신축이 정말 희소해질 겁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위치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본부장님. 어떤 집을 고르는 게 좋을지 이번에는 체크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답사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지 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신축의 풀 옵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형 주택입니다. 가격 꼭 체크하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이면서 투룸이라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도 강할 수 있고 월세도 강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신축 투룸으로 그러면서 역세권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가까운 게 얼마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는지 아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실감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신축으로 접근하신다면 게다가 풀 옵션이라면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한다면 이렇게 세간살이 다 들고 다니는 거 말고 풀 옵션으로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요자의 니즈에 잘 맞는 집을 고르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 일러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금액적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중에 강남인 논현동 그것도 개발 호재의 중심지에 있는 현장을 실투자금 약 4천에서 5천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약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실투자금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약 1억 9천에서 2억 1천 정도 이 정도 투자금이 예상됩니다. 보증금 3천에 월 130에서 15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강남 한복판이니까 9호선 언주역을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앞서서 저희 오늘 이렇게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두 지역 다녀왔습니다. 당산역 이용하는 영등포구 당산동 다녀왔고요. 그리고 언주역 이용하는 강남구 논현동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세미나 정보 있죠? 세미나 좀 제가 일러드리면서 2부 순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본부장과 함께하는 세미나 정보 2억대 재개발 투자 및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1대1 상담 가능하거든요.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 장소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또 세미나 관련해서도 번호 같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